안녕하세요, 모자빌런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스튜디오 카툰 살롱의 네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울프워커스를 리뷰하겠습니다. 바다의 노래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단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수준급인 동화풍 그림체와 울지 않곤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스토리, 거기에 코렐라인의 사운드 트랙을 작곡한 브리노 꼴레의 몽환적인 음악으로 찬사를 받은 영화입니다. 스튜디오 카툰 살롱의 두 번째 작품이죠. 바다의 노래. 일부 장면만으로도 이건 명작이다 란 느낌이 딱 들지 않나요? 울프워커스 또한 보시다시피 비슷한 영화입니다. 두 작품의 감독이자 카툰 살롱의 설립자 톰 무어는 진짜 아일랜드인 아일랜드 전설 전문가인데요. 그런 만큼 두 작품 다 고증이 철저한 아일랜드 전설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바다의 노래는 인간과 바다 표범의 모습을 오가는 셀키 전설과 켈트 신화에서, 울프워커스는 고대 아일랜드 연맹 왕국 오스라고의 늑대인간 전설에서입니다. 둘 다 참 매력적으로 들리는 소재 아닌가요? 바다의 노래는 추후에 다시 다룰 예정이고, 울프워커스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때는 1650년경 킬케닛이 정치적, 종교적 연유로 올리버 크롬웰이 아일랜드를 억압하던 시절입니다. 주인공 로비는 아버지를 따라 아일랜드로 이주해온 잉글랜드 소녀인데요.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냥꾼이 되고 싶어하는 활발한 아이입니다. 당연하게도 그 활발함이 화를 부르고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아버지를 따라 멋대로 숲으로 간 로비는 늑대를 쏘려다 자신의 새 멀리를 쏴버립니다. 그러자 늑대 무리를 이끄는 정체불명의 소녀가 나타나 멀린을 데려가 버리는데요. 로비는 어쩌지도 못하고 아버지와 호국경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호국경은 역사대로 아일랜드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사냥꾼들을 고용하여 늑대를 멸족시키려 하는데요. 로빈의 아버지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해서 심기가 불편한 상황입니다. 아빠와 호국경은 병사들을 시켜 로빈을 집으로 돌려보내지만 얌전히 있을 주인공이 아니죠. 멀린을 구하기 위해 로빈은 꾀를 써서 다시 숲으로 들어갑니다. 한참 동안 숲을 헤매던 로빈은 어찌된 일인지 멀쩡해진 멀린과 재회하고, 이렇게 됩니다. 로빈은 탈출하려고 날뛰다 도와주려던 듯한 늑대에게 몰려버리는데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당황하더니 도망치는 늑대를 멀린이 멋대로 따라가자 그 뒤를 쫓는 로빈. 그리고 밝혀지는 늑대의 정체는 늑대와 인간의 모습을 오가고 치유 능력을 지닌 울프워커스. 아일랜드를 통틀어 어머니와 단 둘만 남은 울프워커스 매브였습니다. 매브는 도시에서 온 로빈을 경계하지만 티격태격하면서 두 사람은 많이 친해집니다. 그리고 매분의 어머니가 사람들을 피해 늑대 무리를 이끌고 이주할 곳을 찾아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로빈과 매분은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하며 헤어집니다. 그러나 로빈에게 계속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매브에게 물린 탓에 로빈 역시 울프워커스가 돼버렸습니다. 사냥꾼을 피해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를 기다리는 매브, 늑대 사냥의 부담으로 근심에 찬 로빈의 아버지, 아일랜드에서 늑대를 모두 쓸어버리려는 호국경, 그리고 난데없이 울프워커스의 운명을 지니게 된 로빈. 엉켜버린 실은 과연 어떤 결말을 낳을까요? 이후의 줄거리는 직접 감상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켈스의 비밀부터 바다의 노래, 그리고 지금의 울프워커스까지 톰 무어 감독이 아일랜드 설화를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하는 이유는 언제나 후세대에 잊혀가는 전승을 계승해주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오랜 세월의 풍파에 마모되어 그 흔적이 잊히기 마련인데요. 더군다나 스마트폰 같은 온갖 신문물이 만연하고 자기 인생 챙기기에 바빠진 현대에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 역시 당연지사. 보존을 잘했어도 어려운데 아일랜드는 잉글랜드의 탄압으로 인한 다사다난한 역사 때문에 많은 문화유산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래도 워낙 방대했던지라 풍부하게 남아있긴 하지만 잉글랜드의 정책으로 자국의 문화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강제된 시기 또한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울프워커스의 배경인 올리버 크롬웰의 시대인데요. 바로 그 시대에 잉글랜드 소녀가 살아있는 아일랜드 전승 그 자체인 울프워커스와 만나 교감하고 그 운명을 나눠받는 전개는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문화의 가치는 중요합니다. 문화재 같은 커다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뭐만 하면 김치를 들이밀듯 아무렇지 않게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던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일상을 차지하고 나타내는 만큼 자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본적인 요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톰 무어 감독이 작품을 만드는 마인드는 참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만 해도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독상 문화의 소멸 등 이러한 일상적이었던 문화가 많이 소실되었지만 대부분 그걸 자각조차 하지 못하고 관심 가지려는 사람도 많진 않으니까요. 톰 무어 감독은 영화라는 접근성 높은 매개체를 통해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후세대에게 고대 전승에 대한 관심을 끌어모아 성공적인 문화 계승을 해준 것입니다. 울프워커스는 서론에서 얘기했듯 고대 아일랜드 연맹왕국 오스라고에 전해져 내려오는 늑대인간 전설을 바탕으로 만든 건데요. 이 늑대인간은 밤이 되면 인간이 영혼을 늑대의 몸으로 옮겨 자연을 뛰다니는 자유롭고 친근한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사륙하고 감염시키는 공포스런 늑대인간과는 확연히 다르죠. 작중에서 묘사되는 울프워커스는 영혼을 늑대의 형상으로 바꿔 빠져나올 수 있고 그동안 인간의 육신은 잠에 빠집니다. 줄거리 설명에서 메브가 하염없이 어머니를 기다린다던 이유가 이거예요. 깨어나지도 돌아오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치유 능력과 결계 같은 마술적인 힘이 있고 물어서 동족을 늘릴 수 있습니다. CG 기술의 발전으로 3D 영화가 주구장창 나오는 요즘에 카툰 살롱은 2D 작품을 적극적으로 그것도 아주 퀄리티 있게 만들어내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전작들도 훌륭하지만 울프워커스는 더욱 발전된 형태라 단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수채화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압도적인 퀄리티의 미려한 그림체. 디즈니에서 명실상부 가장 아름다운 작화를 자랑하는 잔잔한 숲속의 미녀를 21세기에 다시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작인 바다의 노래는 정적인 구도가 많았는데 울프워커스는 이 엄청난 그림체로 속도감 있는 움직임과 카메라 워크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작화로 상황과 연출도 인상 깊게 하는데요. 도시 소녀인 로비는 깔끔하지만 메브는 거친 선이 보이는 그림체고 선과 뾰족한 각, 비슷한 색으로 답답한 분위기가 가득한 도시와 달리 숲은 광활하고 풍부한 색으로 대비를 이룹니다. 초반부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연출 장면은 늑대로 인한 위기였는데요. 이렇게 풀숲에 쓰러진 로빈에게 눕혀진 풀들이 향하게 해서 위기라는 것을 연출했습니다. 대단하죠? 하지만 시나리오에 대해선 찬사까진 못하겠는데요. 딱히 흠잡을 땐 없지만 전개 과정이 매우 뻔해서 다소 식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놈의 네가 다칠까봐 보호해주려고 어쩔 수 없이 그랬어. 클리셰가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와서 이런 거 많이 보신 분이라면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명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셀키와 켈트 신화는 다른 매체에서도 종종 쓰일 만큼 전작 바다의 전설의 소재는 아직도 꽤 유명한데요. 그에 반해 늑대인간 전승은 아일랜드 내에서도 인지도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톰 무어 감독은 물개는 아직 있지만 늑대는 멸종해서 그런 게 아닐까 추측했는데 영화를 통해서 이런 역사적 탄압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네요. 디즈니 인어공주 에리얼로 떠오른 진저 차별에서 알 수 있듯 영미권에선 아일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도 꽤 많으니까요. 울프워커스는 아직 한국에선 미개봉작이고요. 카툰 살롱을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애플TV에서 감상이 가능하지만 저희 나라에서 정식 서비스를 아직 안 하는지라 해외 직구를 하지 않으면 이 또한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볼 수 있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모자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